데이트 폭력은 데이트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폭력. 신체적인 폭력, 심리적, 정서적, 성적 그런 폭력들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죠. 이게 데이트 폭력이라고 인지를 하는데 왜 오래 걸리는 걸까요? 왜냐면 폭력이라는 어감이 주는 게 워낙 세잖아요. 예를 들면 진짜로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명백한 상황 속에서도 남자친구가 좀 술에 좀 취했어서 실수로 라고 생각을 하지 우리가 데이트 폭력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인정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적이고 정서적인 학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려워요, 알아차리기가. 너무 교묘하고 어려워요. 네, 그래서 당연히 알아차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가 않다.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패턴이 있대요, 가스라이팅도. 그 중에 한 가지가 계속해서 이제 너에게 문제가 있다고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 사람이 대신 판단을 해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선택들은 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만들고 이 사람이 대신 나의 삶을 살아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 옷 입지 마. 너 그거 입으면 어떻게 보여.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입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그게 이제 가다 보면 어떻게 상황이 된다고 하냐면 너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너한텐 나밖에 없어. 그런 식으로 나 이외의 관계들을 다 차단하면서 이 사람을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고립시키는 게 가스라이팅과 데이트 폭력의 기본적인 어떤 세팅이에요. 이게 세팅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되게 잘해줘요. 평소에 진짜 죽고 못 사는 정말 너무 잘해주고 친절하고 예쁜 연애를 하는 사람인데 남자친구가 어떤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 얘기만 나오면 사람이 도는 거예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떻게 사람이 저 말을 나에게 할 수 있지 하는 충격적인 말들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거기다가 버리고 가요. 내 친구를. 그리고 나서 와 그러면은 남겨진 사람한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헤어지자는 거구나 라든지 정말 이 상황을 처리하기 어려운 그 상황이 왔을 때 빌어. 비는 게 세트예요 원래. 빌어. 난 너밖에 없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다시는 안 그럴게. 난 널 너무 사랑해서 그래. 내가 진짜 충동적으로 그랬던 거지. 너한테 다시 그러지 않을까. 이러면서 싹싹 빌어. 그러면은 다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갑자기 또 잘 지내요. 믿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그런 피해자 같은 위치에 놓는 것도 너무 자존심 상하고 나한테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걸 감히 상상하거나 인정할 수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헤어지지 못하는 거였고 내가 하는 조언이라는 그 헤어져라는 게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을까. 그런 반성을 많이 하죠. 그 친구한테 필요했던 거는 헤어지라는 말 빼고 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만 했어. 그래서 너무 후회가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저는 데이트 폭력은 아니었는데 저한테 너무 심하게 매달린 남자가 있었어요. 너무 심하게 그렇게 스토킹하고 막 매달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친구들은 다 야 확실하게 끊어내 말해 뭐 해 막 이랬는데 나는 그때 뭔가 내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나의 언어로 그 사람을 대했어요. 그러니까 이러지 마. 나는 되게 열심히 표현했다고 하는 거야. 이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음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나는 정상적으로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어? 그 사람은 그냥 또라이야. 어떻게 대해? 하면은 야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야 그렇게까지 그런 문제는 아니야 이랬는데 결국에 그 사람이 하다가 너무 심각해져서 저 이거 제 부모님도 알아요. 신고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쉽게 물러났는지 생각하면 제가 지금도 너무 황당해요. 나를 얕잡아 본 거야, 결국에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좀 그래도 이상적인 방법이 있다면 절대로 이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도움을 정하는 거예요.
아까 그 데이트 폭력이나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내가 심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정말 고립이 된다는 거거든요. 내 인생에 이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니거든. 부모님이 있지, 나한테 형제자매가 있지, 나한테 친구가 있지,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나에게 어떤 치안의 어떤 보호를 받고 있지, 내가 뭐 사회적으로 세상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옹호해줄 사람들이 있지, 이렇게 그 사람 대비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힘들을 생각하고 도움을 얻어야 돼요. 내 흐린 시야에서는 안 보였지만 굉장히 객관적이고 본질을 짚는 행위일 수 있으니까 좀 맡겨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은님은 만약에 지은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친구. 친구? 저는 실제로 친구랑 이제 만나서 울면서 제가 옆에서 이제 그때 말하니까 그 친구가 제가 그렇게 말을 기다렸대요. 친구한테 말을 그냥 꺼낸 거예요? 아니면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지 조언을 달라 그랬어요. 나는 판단을 못 내리겠다. 일단은 차단을 하고 그리고 다 이거 캡처해놨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하고. 근데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대로 해야겠다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아니 처음에는 약간 안 했죠. 안 하다가 친구가 반복적으로 계속 친구가 말했을 때 바로 시키는 대로 못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부담스러운 거. 부담스러워. 제가 오버하는 것 같아. 뭘 그렇게 뭐 차단하고 무슨 뭐야 뭐 드라마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그런 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자꾸 친구를 말리게 되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게 바로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심한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지금 매달리고 있고 너를 위협적으로 막 매달리고 있는 것도 다 사랑일 뿐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지. 서서히 삶의 중심을 조금씩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는 거가 대표적인 도움일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만 시간을 보냈다면 친구들하고 만나서 커피 마시고 수다 떠세요. 가족이랑 떨어져서 살고 있었다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자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맨날 붙어 있어요. 이런 거 있는데 부모님한테 가세요. 부모님하고 시간을 보내고 밥 달라 그래서 밥 먹고 그런 것들. 삶의 중심을 그 사람밖에 없던 세계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세계로 나를 옮겨가는 거죠.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폭력의 상태가 심하고 아니면 내가 반복적으로 이런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연애를 선택하고 있을 때에는 상대방도 당연히 문제이지만 본인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죠. 심리 상담이 대표적인 예이고 이런 경우에는 정신과보다는 심리 상담이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그 사람을 선택하고 있는 심리적인 패턴이 있다는 거니까 그거를 발견을 하면 사람은 발견하면 그럼 뭐가 달라져? 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100% 달라지거든요. 내가 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발견함으로써 분명한 도움을 얻을 수도 있죠. 친구나 뭔가 부모님한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 슬픈 일이죠, 사실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진짜로 아무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내 해석으로 도움을 청할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한데 제가 되게 고아같이 살아왔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영상에서. 제 주위에 아무리 부모님이 계시고 뭐 친구들이 도와줄 친구들이 있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거는 그냥 내가 그런 식으로 패턴화된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 상대방이 굉장히 비합리적인 사람같이 느껴질 때 있어요. 뭐 앞서 말한 것처럼 정말 아무도 없는 경우는 드물어요. 내가 맺었던 관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관계들이 되게 형편없다고 하더라도 나보다는 지금 강해.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나보다는 강하니까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막 차단을 해버리면 그러면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고립 상태에 내가 점점 갇히는 거예요. 도움을 청할 대상이 없다면 여기 댓글로라도 남겨주세요. 너무 흥분했나요? 네, 여러분, 오늘은 데이트 폭력, 가스라이팅이라는 키워드를 주제 삼아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연애가 여러분을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착한 사람일 것 같아요. 너무 착하고 여리고 아름다운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 착한 마음을 본인 스스로에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제와 관련해서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거나 저한테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이 영상을 다른 친구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시다면 꼭 공유해주시고요. 여러분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여러분 데이트 폭력이나 가스라이팅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찾고 있으시다면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쉬운 선택지가 트로스트입니다. 트로스트는 비대면 익명 심리 상담이어서요.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껄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시든지 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부담 없이 다 털어놓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전문 심리 상담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정돈해 주시고 발견해 주실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은요. 트로스트 어플을 다운받으시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연애, 우울, 불안, 자존감 이런 키워드들을 넣으시고 상담사를 찾으시면요. 상담사 목록이 쭉 떠요. 그럼 그 중에서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줄 것 같다, 공감해줄 것 같다 하는 상담사를 선택하셔서 채팅이든 전화든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솔직하게 꺼내놓으시면 됩니다. 상담사를 고르실 때에는요. 선생님들의 경력이나 자격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아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참고가 되실 건 후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정말 잘 들어주시고 해결책까지 진지하게 내주실 수 있는 상담사가 누구일까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